정대민 최근에 보도 보니까 그 연동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병리편보다 더 어느 의석수가 야권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뉴탐사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득표 조건이었을 때 연동형제로 하니까 206석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206석이라는 민주당이 아니라 전체 아까 얘기한 전체 범야권을 범야권 전체 206석이고 병리편 하니까 166석이다.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. 그건 애초에 연동형 자체가 이 연립하고 연합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수에서 저걸 반대한 이유는 보수는 정당에서 이쪽에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기본소당 같이 연립을 할 만한 수준의 정당이 없어요, 보수는. 그러니까 연동을 가더라도 위성정당 만드는 거고, 여기는 워낙 많아. 꽤 의미 있는 정당들이. 그러니까 이거 연립을 하기 위해서 좋게 만드니까 당연히 의석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. 그게. 그래서 한 206석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. 아니, 제가 약간 우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,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범야권 연대에서 비례 명부를 같이 쓴다.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두 분이 보면 좌우 합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뭐 그런 식의 명부 합치도 가능한 겁니까? 근데 저는 저는 송영길 신당을 도와주고 있지만 저는 보수까지는 올 필요 없을 것 같다. 한 중간층까지만 오는 게 이 득표를 최적화되는 거고, 보수는 또 보수에서 따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하고 요 라인까지는 좀 폭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예, 보수까지 안 넘어가고. 아무래도 집회는 정치운동이나 사연동으로서의 집회는 좌우 중도 합작할 수 있습니다. 정치검찰 해체를 또는 정치검찰의 그 마녀 사냥을 반대하는데, 정당은 또 어떤 상당한 이념이나 정책에 유사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좀 무리한 것 같은데, 저도 열린민주당, 사회민주당, 기본소득당, 뭐 송영신당 등등 보면 이제 진보 더하기 중도, 그다음에 지금의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 포지션 또는 온건 진보 포지션 다 모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. 보수에서는 그 최다집정 의사협회 회장이 이 보수 버전의 윤석열 최진당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. 그건 그쪽 가서 보수표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. 예. 보수 중에 윤석열, 한동훈 정권을 타도하거나 퇴진했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그게 한 3에서 5% 되기 때문에 그분들 그 표를 받으려고 이제 보수 버전의 그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민당이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, 민당 의석수 몇 석 늘릴 수 있겠죠, 병립형으로. 근데 그 진보 야당들,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, 또 노동계 다 지금 일제히 연동형 비례냐 준연동으로 나서 윤석열을 심판하고,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제1당 하되 민주당의 미진한 개혁을 연합 세력들이 좀 견인하거나 감시하는 구조로 가져가고, 이게 맞잖아요. 지난 총선 민당 180석 됐지만 제대로 개혁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. 그건 부인 못하잖아요. 그래놓고 또 우리가 막 180석, 200석 달라 민당 단독으로, 그건 너무 과도한 욕심이죠. 자, 우리가 한 150석 정도라 우리는 목표로 할 테니까 나머지 우리 범진보 개혁, 윤석열 탄핵 퇴진 뭐 심판 세력들이 또 상당히 선전해서 비례 연합 정당 중심 우리 연합해서 2위를 극복하자 그러면 일종의 반윤 범국민 전선이 되는 겁니다. 지금 저는 그게 시대정신, 그게 제일 중요한 시대정신을 봅니다. 그 계산법에서 뉴탐사가 이번에 그걸 했는데, 지난 총선 때 굉장히 크게 이겼잖아요. 범민주진영이 180석이었는데 실제로 3% 이하로 이긴 지역구가 40개나 됩니다. 3% 이상으로? 3% 이하로 이긴. 근소한 차이죠. 그리고 3% 이하로 진 게 또 20개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만약에 다 연동형 준비한다고 막 당들이 준비하고 있는데, 우리 민주당이 다 먹을 거 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은, 진보당 뭐 다 한적구 출마 들어가면은 0.5%만 빼먹어도 진다, 그 40개가. 그래서 이 중부권하고 수도권에는 3% 이하의 격전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,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합 세력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출마해서 적대고 나오면은 와장창 박살난다. 그래서 이게 폭차가 큰 겁니다, 이게.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사이 1000명 동접도 돌파했는데요. 다행입니다. 근데 이제 청자들 일부에서는 그 연합 비례 해가지고 예전에 엉뚱한 뭐 조정훈 의원이나 막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한 자리씩 하면 어떻게 되냐, 이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준연동형 비례제가 갑자기 하게 됐잖아요. 그리고 검증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이성정당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, 지금은 제가 지난 4년 의정활동을 다 봤고, 또 윤석열, 김건희, 한동훈 정권 1년 6개월 동안 폭정에 맞서고, 그러면서 실력 있고 겸손한 사람들을 다 지금 검증이 됩니다. 비례는 많이 신청하겠죠, 연합비례정당이 생기면. 그리고 뭐 민주당이 절반하고 나머지 진보 뭐 퇴진 세력이 절반하고 뭐 어떤 논의를 할 텐데, 절대 예전처럼 4년 전처럼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.
서로 굉장히 경합도 있고 서로 또 치열한 검증을 해서 정말 입증된 사람만 이번에는 비례로 들어갈 거거든요. 그게 뭐 20명이 들어갈지 18명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심이 선택하시니까 함부로 제가 건방지게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4년 전처럼 이상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. 이번에는 진짜 그동안 정치든 투쟁이든 또는 사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했고 노래했던 사람들 위주로 들어갈 거다. 그럼 뭐 또 안진걸 씨나 변희재 씨가 들어가야 돼. 저희들은 이미 선언했어요. 저희는 개혁연합 비례를 하되 그걸 운동하는 사람들 명부에는 중에 안 들어간다. 명부에 저희들은 들어가지 않겠다. 들어가는 게 도리도 아니다. 그래야 훨씬 깔끔하고 또 투명히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뭐 이렇게 한 주장 같은데 1대1 구도 이제 그 비판을 하면서 실제로 민주당 후보들도 그 지역구에 못 나오는 사례가 있을 텐데 일부 뭐 양보를 또 해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현장에서는 그런 걸 들면서 이렇게 되면 그걸 당이 개입하면 뭐 후보 매수하는 행위가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뭐 이런 법률적인 문제까지 아니, 근데 얘기하더라고요. 그 2012년도에 통진당하고 민주당하고 그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. 그때 60개 지역인가 아마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거기서 통진당이 한 10몇 개는 이겨가고 뭐 이래가지고 통진당이 13석하고 민주당이 이겼었는데 그때 노하우가 그대로 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제 군소정당과의 연대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. 그럼 그때 그거 다 누구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그때?